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한방 합격 도우미 정적 인사드리면서 2015년 1회 2과목 PC 운영체제 21번부터 달려봅니다. 21번 다음 중 윈도우 7의 윈도우즈 도움말 및 지원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2014년 3회 때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도움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F1 키를 눌러도 되고 시작에 도움말 및 지원을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옵션에서 인쇄, 도움말 검색, 텍스트 크기 2014년 1회 때 5단계로 텍스트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나왔습니다. 또 이 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 검색이 가능합니다. 또 이렇게 클릭을 해서 이동하는 걸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원격 지원도 가능합니다. 원격 지원. 또 온라인 기술 지원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제목별로 검색도 가능하고 인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움말에서 할 수 없는 거, 내용을 복사를 할 수 있지만 잘라내기는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 수정 등등은 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움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하이퍼텍스트 가능하고, 제목별로 검색할 가능하며, 도움말의 내용을 사용자가 수정할 수 있다? 수정은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도움말을 보다가 응용 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다.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 같은 거겠죠. 원격 지원이라든가 온라인 기술 지원을 통하여 도움을 요청받을 수 있다. 2014년 1회 때 텍스트 크기 5단계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2014년에는 동일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도움말에 대한 내용들 정리 부탁드립니다. 22번 문제. 윈도우 7을 부팅할 때 F8을 누르면 고급 부팅 옵션이 나옵니다. 시스템 안전을 위하여 다중 부팅, 컴퓨터를 켜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거를 우리는 고급 부팅 옵션이라고 합니다. 먼저 컴퓨터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우리가 컴퓨터 마탱이 간 것 같다라고 하죠. 그렇게 비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컴퓨터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없다. 안전모드라고 되어 있죠. 안전모드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는, 여기서 한번 보고 갈게요. 네트워크가 지원되지 않는 안전모드와 네트워크가 지원되는 안전모드 가로 열고 네트워킹 사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에서는 안전모드라고 그랬으니까 네트워크는 사용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맞는 거니까 1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네트워크가 연결된 경우에 컴퓨터 관리자에게 해당 컴퓨터의 디버그 정보를 보내면서 부팅하는 방식이다. 디버그 정보를 보내는 방법은 디버깅 모드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시스템이 문제없이 실행되고 종료되었을 때 레지스터 정보와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부팅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성공한 경우, 마지막으로 성공한 구성 방법으로. 그리고 이 4번이 다중 부팅, 즉 고급 부팅 옵션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1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23번 문제도 2014년 2회 때 동일 문제가 출제된 것 같습니다. 윈도우 7의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 아이콘의 바로가기 메뉴. 폴더 아이콘. 여기 폴더가 있죠. 폴더 아이콘에 대한 바로가기 메뉴. 공유를 설정할 수 있고, 또 보내기도 할 수 있고, 잘라내기 복사, 바로가기도 만들 수 있죠. 이름 바꾸기도 가능하고, 기타 등등 가능합니다.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바로가기 만들 수 있었죠. 이전에 삭제한 폴더를 복원할 수 있다. 복원을 하려면 컨트롤 Z를 누르거나 또는 휴지통에 들어가서 복원을 하거나 또는 탐색기에 들어가서 이렇게 탐색기에 들어가서 편집해서 이름 바꾸기 취소. 방금 전에 삭제했다면 삭제 취소라고 나오겠죠. 실행 취소 컨트롤 Z.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폴더 아이콘의 바로가기 메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바로 이전에 삭제한 파일을 선택할 때는 폴더를 복원할 때는 폴더 아이콘을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컨트롤 Z라든가 또는 편집 메뉴에서 한다거나 휴지통에 들어가서 복원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4번 문제. 24번 문제도 2014년 3회 때 동일 문제가 출제되고 2014년 1회와 2회 때도 유사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윈도우 7은 2014년부터 변경된 내용들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작업 표시줄을 숨길 수 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작업 표시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을 들어와도 되고 또는 시작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속성을 들어와도 됩니다. 자, 작업 표시줄 및 시작 메뉴. 작업 표시줄은 이 아래쪽 작업 표시줄에 관한 정보들만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잠금, 숨기기, 아이콘, 그 다음에 작업 표시줄의 위치, 알림 영역, 여기 뭐 네트워킹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운드 같은 이런 알림 영역, 그 다음에 에어로피크, 마우스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바탕화면이 일시적으로 보이는 에어로피크, 이런 것들이 작업 표시줄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또 하나의 시작 메뉴에 관한 내용들, 시작 메뉴에서 자, 시스템 종료 위치, 여기 시스템 종료 위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서 최근 프로그램 수 10개, 기본 10개인데, 자, 여기 보시면 기본 10개인데 최대 30개까지 여기에 나열할 수 있습니다. 또 점프 목록을 통해서 기본 10개인데 최대 60개까지 나올 수 있다라고, 기존에도 출제된 문제니까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도구 모음, 자, 작업 표시줄 아래다가 어떤 주소, 자, 이렇게 적용을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인터넷 주소를 넣을 수 있게끔 나오죠. 이런 도구 모음들을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 시험에는 이제 시작 메뉴와 작업 표시줄에 두 가지 기능이 있다라는 거. 자, 작업 표시줄은 아래쪽 하단의 내용, 시작 메뉴는 시작 메뉴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는 거 구별해 주시고, 자, 2014년에도 동일 문제가 출제됐으니까 잘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문제는 작업 표시줄입니다. 작업 표시줄. 시작 메뉴에 대한 거는 시작 메뉴에서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2024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얘는 시작 메뉴에 대한 내용이라는 거. 자,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새로운 폴더를 만드는 문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새로운 폴더를 만들 때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뭐 새 폴더를 해도 되고, 컨트롤 N이 꼭 new, 그러니까 새 폴더 같죠? 자, 바탕화면 바로가기 메뉴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새로 만들기 폴더, 또는 Shift F10이 마우스 오른쪽 누르는, 즉 바로가기 메뉴 똑같은 겁니다. 자, 단축키도 같이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마우스 오른쪽 누르는 걸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고 단축키는 Shift F10입니다. 다 동일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새 폴더 만드는 단축키는 Ctrl Shift N입니다. Ctrl Shift N. 자, 그러면 Ctrl N 처음 들어본 것 같죠? 자, 윈도우 로고 E, 윈도우 탐색기입니다. Ctrl N도 윈도우 탐색기 기능을 합니다. 윈도우 탐색기 기능. 따라서 25번에는 2번. 자, 이런 것들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십시오. Ctrl Shift N은 새로운 폴더, Ctrl N은 탐색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우리도? 자, Ctrl 키 누르고 N만 한번 눌렀어요. 그랬더니 탐색기가 나오죠. 탐색기. 자, 그리고 Ctrl Shift N을 눌렀더니 폴더가, 자, Ctrl Shift N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 폴더가 하나 나오죠. 이렇게. 자, 단축키를 눌러보시면서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5번에는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휴지통에 관한 설명들이다. 자, 휴지통도 한번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볼게요. 휴지통의 크기를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메가 단위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메가 단위로 지정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자, 휴지통의 크기에 속성에 가서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크기를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최대 크기 메가라고 되어 있네요. 오, 그러면 휴지통의 크기는 메가바이트 단위로 지정을 할 수 있다.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 삭제할 때 물어보는 대화 상자를 표시하는 거, 이런 것들. 자, 버리지 않고 바로 제거하도록, 삭제할 때마다 확인 대화 상자가 표시되도록 다 맞는 거죠. 자, 휴지통에 실제 파일이 저장된 폴더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휴지통에 버려진 파일이 어디에 있었는지,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그 위치를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7번도 2014년 2회 때 동일 문제가 출제됐네요. 그리고 이외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이름 바꾸기에 대한 설명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름 바꾸기. 자, 이름 바꾸기 할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바꾸기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또는 한 번 클릭을 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이름들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번 클릭, 또 한 번 클릭. 연속해서 한 번입니다. 더블 클릭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그 외에 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클릭을 하고 새로운 이름을 입력한 후에 이름 부분을 다시 클릭을 하고 새로운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른다. F2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F2를. 자, 이름 바꾸기. 이름 바꾸기와 삭제는 편집 메뉴가 아니라 파일 메뉴에 있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일 메뉴에 있는 삭제와 이름 바꾸기는 파일 메뉴에 있다. 자, 28번 문제. 28번 문제는 신유형 문제입니다. 신유형 문제. 윈도우 7의 탐색기 탐색기나 폴더 창의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검색 상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이렇게 탐색기를 열어놓고 여기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워드 1급 이렇게 종류를 설정할 수 있네요. 날짜별로 또는 유형별로, 이름별로 필터를 자, 어떻게 할 거냐? 워드 1급을 찾긴 하는데 어떤 날짜, 뭐 2015년 1월 1일부터 뭐 5월 1일 사이에만 또는 이름으로 또는 형식이 확장자가 뭐 DOC냐, HWP냐 그런 형식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워드 1급을 딱 검색을 했더니 항목이 없대요. 왜 없어요? 자, 얘네들은 그 폴더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폴더를 이렇게 바탕화면에 우리가 자, WP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자, 워드 1급. 그랬더니 워드 1급 찾죠. 즉, 해당 폴더를 각각 지정해서 검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 보면 필터 기능들을 추가해서 날짜, 뭐 크기, 유형, 이름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친 워드 1급이라는 글자들이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표시되는 검색 상자의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검색 필터를 추가하여 날짜, 크기, 뭐 유형 이런 것 등등 속성을 이용하여 검색을 할 수가 있다. 검색할 위치를 지정하여. 자, 방금 전에 제가 검색할 위치를 뭐 바탕화면에 갔었죠. 또는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렇게 각각 위치를 지정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색으로 표시된다라고 그랬죠.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파일이나 폴더, 그리고 프로그램도 되나요? 제어판, 전자메일, 메시지도 검색이 가능하다? 자,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자, 그럼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검색 상자의 경우에는 이렇게 탐색기의 오른쪽 상단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또는 시작 메뉴에 여기 보면은 프로그램 및 파일 검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워드 1급을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워드 1급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자, 워드 1급 2016 동영상 폴더에 또는 2016 자료 폴더에 각각 폴더별로 목록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노란색도 안 나와요. 노란색으로 표시 안 되죠. 노란색으로 표시도 안 됩니다. 또 아까 우리가 탐색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필터 기능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쪽 여기 보면 필터 내용들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 검색 상자를 이용하는 경우와 시작 메뉴 검색 상자를 이용하는 경우 두 가지를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검색 항목은 파일 폴더만 됩니다. 파일 폴더만. 그러나 시작 메뉴에서는 파일 폴더도 되고 프로그램도 되고 제어판, 전자메일, 메시지 이런 것들도 다 됩니다. 또 그 다음에 검색 위치는 내가 지정을 하죠. 탐색기에서 할 때는 지정을 하지만 얘는 컴퓨터 전체에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갑니다. 자, 필터를 지정할 수 있어요. 필터. 그러나 시작에서 있는 거는 필터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검색 결과에 탐색기에서는 검색 결과에 노란색을 표시해 주지만 얘는 범주별로 또는 폴더별로 그룹화되어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에서는 윈도우 탐색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검색 상자를 물어봤어요. 따라서 4번은 시작에 있는 검색 상자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윈도우 탐색기의 검색 상자와 시작 메뉴의 검색 상자를 각각 쪽 비교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29번 문제 계산기. 계산기는 2014년 1회, 2회, 3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1회 때 계속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뀐 부분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윈도우 XP 2014년부터 윈도우 7으로 바뀌었고 XP에서는 일반용과 공학용으로 있었는데 윈도우 7부터는 2개가 추가돼서 4가지 형태로 되었습니다. 자, 계산기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일반적으로 일반용입니다. 일반용. 자, 그리고
기본 보기로 보겠습니다. 기본 보기. 그 외에 단위 변환, 뭐 날짜 계산, 워크시트를 통해서 주택담보, 자동차 임대, 연비 이런 것들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천 단위마다 세 자리마다 쉼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적용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보기에 공학용의 공학용에서 공용으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공용의 용어로 드래곤. 그래서 드래곤의 약자를 DRG라고 기억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XP에서는 여기서 2진, 8진, 10진, 16진 변환이 가능했는데 윈도우 7부터는 프로그래머용으로 16, 18, 2진 변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반용에서는 10진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연산의 우선순위가 적용이 안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공학용과 프로그래머용은 연산의 우선순위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그래머용은 소수점 자리에서 소수점 자리를 무시하고 정수만 인식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내용들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자, 공학용에서 2진, 8진, 10진, 16진 이건 XP 기준이었습니다. 따라서 윈도우 7에서는 XP 기준에서는 맞지만 7에서 바뀌면서 공학용이 아니라 프로그래머용으로 넘어왔다라는 거. 그래서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2014년에 유사가 아니라 2014년에 10월에 동일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3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30번 문제. 자, 윈도우 7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자, 동영상 보는 거. 우리가 곰 플레이어라든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이런 동영상을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래서 멀티미디어 재생 편집, 멀티미디어를 편집할 수 있나요? 우리 윈도우 XP에서는 윈도우 무비메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무비메이커에서 제작, 편집 등이 가능했습니다. 그런가 윈도우 7부터는 윈도우 무비메이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 무비메이커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미디어 플레이어죠. 그냥 플레이만 하는 겁니다. 플레이어. 편집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뭐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는 재생을 하거나 CD나 DVD는 만들 수 있지만 편집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30번에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문제도 신유형 문제 같아요. 신유형 문제. 자, 윈도우 7에서 네트워크에 연결되고 있는 IP 주소가 설정된 프린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프린터를 설치할 때 IP가 필요하나요? 프린터 설치할 때?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프린터 설치할 때 로컬 프린터와 네트워크 프린터가 있었습니다. 자, 로컬이란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 네트워크 프린터란 남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프린터를 연결해 놓으면 단점이,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컴퓨터, B라는 컴퓨터, C라는 컴퓨터가 있어요. 자, 그런데 B의 프린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B 자체에서 보면 얘는 로컬 프린터가 되겠죠. 로컬 프린터가 자기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니까 로컬입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트워크로. 그러면 C 입장에서 이 프린터를 쓰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네트워크 프린터가 되겠죠. 얘 입장에서 보면은 네트워크 프린터가 됩니다. 그런데 B라는 컴퓨터가 켜 있어야만 이 프린터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얘가 암호 걸어놓고 컴퓨터를 끄고 나가버렸어요. 아씨, 나 이 프린터 써야 되는데 너 빨리 와. 나 프린터 지금 써야 돼. 얘 컴퓨터 켜놔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를 켜놔야 돼요. 자, 이런 로컬과 네트워크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자, 물론 XP에서도 이런 기능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IP 형태로 프린터를 설치해 둔다면 굳이 이 컴퓨터가 켜있지 않아도 돼요. 켜있지 않아도. 뭐 언제든지 이 컴퓨터가 꺼져도 언제든지 이 프린터를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회사 같은 데는 보통 이제 이런 IP 주소로 프린터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치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치 및 프린터에 들어가서 프린터 추가, 로컬로 할 건지 네트워크로 할 건지. 특히 이제 윈도우 7부터는 로컬로 프린터를 설치할 때 USB 방식은 자동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USB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이 옵션을 사용하십시오. USB 프린터를 연결하면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즉 USB가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이제 프린터는 LPT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가 있습니다. USB는 자동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근데 USB가 아닌 LPT는 일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로컬 프린터로. 자, LPT라고 되어 있죠. LPT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IP 형태로 가려고 그래요. IP 형태로. 자, 기존 포트가 아니라 새 포트에서 스탠다드 TCP/IP 포트로 연결을 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컴퓨터가 꺼져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프린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IP가 설정되어 있는 새로운 프린터를 설치하는 과정은 어떻게 한다? 자, 가장 거리가 먼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LPT 방식이 아니라고 그랬죠. LPT 방식. 자, 기존에 여기 보시면 LPT 방식은 기존 방식입니다. 또는 USB 방식. USB 방식은 일이 안 들어와도 자동으로 인식한다고 했어요. 자, 스탠다드 TCP/IP. 그래서 3번 기존 LPT 포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프린터 추가를 해야 되고 로컬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리고 스탠다드 IP로 가서 IP 주소를 직접 입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라는 거. 31번에 3번입니다. 32번도 2014년 3회 때 동일 문제가 출제됐고 그 외에도 유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시스템 창에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보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에 들어가면 윈도우에 대한 버전, 그 다음에 체험지수, 프로세서, 메모리, 그 다음에 윈도우 정품 인증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TCP/IP 현재 사용 중인 컴퓨터에 대한 TCP/IP 속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어디서 하죠? 네트워크. 네트워크에서 어댑터 로컬 영역 연결이죠. 여기에 들어와서 TCP/IP 4와 6에 대해서 각각 IP를 자동으로 할 건지 다음으로 해서 직접 IP를 입력할 건지 IP, 서버넷, 게이트웨이, DNS 각각 용어들도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는 시스템 창에서는 4번을 못하고 4번은 로컬 영역 연결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33번째 문제 디스크 검사. 자, 우리가 디스크 검사 조각 모음, 디스크 검사 말고 또 조각 모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각 모음. 자, 검사, 조각 모음, 또 뭐 있죠? 검사, 조각 모음 또 하나 있는데, 자, 아무튼 디스크 정리 여기 있네요. 디스크 정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검사란 디스크의 논리적, 물리적 오류, 불량 이런 것들을 검사합니다. 물리적인 오류, 또 문제를 찾아서 자동으로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논리적인 오류에서만 그렇게 되겠지만, 자, 그래서 1번과 4번은 검사에 대한 디스크 검사는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 사람도 정기적으로 검사 받죠. 검사를 정기적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런데 2번 불필요한 파일을 검색하여 삭제한다. 이건 디스크 정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디스크 정리. 조각 모음도 기억을 해 두십시오. 조각 모음은 단편화 제거, 디프래그. 자, 단편화 제거해서 속도를 빠르게 공간이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앞에서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33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니까. 자, 34번 공간이 부족하다. 용량이 부족해요. 용량이 부족하면 하드 하나 사면 되지. 근데 안 사주니까 문제죠 이제. 자, 공간이 부족하면 필요 없는 거를 지우면 되겠죠. 필요 없는 거를 지운다. 자, 그 다음에 시작 모든 프로그램 시작 프로그램에서 불필요한 시작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 자, 볼게요 한번. 시작 프로그램 모든 프로그램 여기에 시작. 자, 시작에 있는데 여기 보면 비어 있습니다. 여기에 많이 있으면 컴퓨터가 켜지는데 늦게 켜져요. 그리고 메모리에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어서 컴퓨터의 속도가 느려지는 겁니다. 즉 여기는 용량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공간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메모리를 잡아먹기 때문에 속도의 향상이 떨어집니다. 또는 여기서 MS config라는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config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면 시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컴퓨터가 켜질 때마다 이런 걸 쭉 가지고 메모리로 올라와요. 속도도 부팅 속도도 느려지겠죠. 필요 없는 거는 내버립니다. 자, 필요 없는 거 체크 빼버리고 이건 사운드입니다. 사운드는 켜놨습니다. 자, 물론 이제 아무거나 또 풀면 안 되고 자기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풀면 컴퓨터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겁니다. 또 부팅을 할 때 보통 이게 제한 시간이 30초로 되어 있어요. 이걸 10초로 내주면 10초, 5초로 하면 컴퓨터의 속도가 좀 더 빨리 부팅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다가 확인을 눌러서 시스템 구성. 다시 시작. 지금 제가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겠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지 않고 끝내기.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하려면 다시 시작을 눌러 주셔야 되겠죠. 자, 저는 누르면 강의 다
아셔야 돼요.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용량 부족 문제가 아니라 메모리 부족, 속도를 향상시키는 메모리 차원입니다. 자,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디스크 정리를 통해서 오래된 파일들을 삭제하는, 그렇게 해서 공간을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틀린 거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문제. 장치관리자 문제도 2014년 2회 때 동일 문제가 나왔던 것 같아요. 자, 장치관리자도 한번 열어볼까요? 제어판에 장치관리자에 가서, 자, 장치관리자는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하드웨어 목록들을 쭉 보여준다는 겁니다. 내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키보드는 이런 거고, 모니터는 뭐 이런 거고, 마우스는 이런 거고, 쭉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것들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플러그 앤 플레이라고 그러죠. 자동으로 쭉 찾아서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만약에 못 가지고 들어오면 동작에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를 통해서 PMP가 제공이 안 되는 것, 플러그 앤 플레이가 제공이 안 되는 것들은 동작의 레거시 하드웨어 추가를 통해서 수동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노란색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 뭐예요? 경고, 너 경고 한 번만 더 걸리면 뒤져.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은 업데이트를 통해서 또는 사용을 아예 안 할 건지 제거, 하드웨어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검색하고 속성을 통해서 이 사항들을 이렇게 드라이버 자세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업데이트도 가능하죠, 여기서도. 자, 이런 것들이 장치 관리자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치 관리자의 하드웨어를 선택하여 바로가기 메뉴로 할 수 없는 거. 자, 바로가기 메뉴 여기도 한번 놔뒀습니다. 이름 바꾸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 자, 2014년 2회 때 동일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36번 윈도우 7의 제어판에 접근성 센터 윈도우 로고 U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윈도우 로고 U. 자, 돋보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 안 보여서 돋보기로 보는 겁니다. 나레이션. 나레이션은 목소리로 읽어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텍스트를 읽어주는 겁니다.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읽어주는 거예요. 화상 키보드. 자, 키보드가 없어요. 컴퓨터에 키보드가 없어가지고 하는 거죠. 고대비. 해상도를 높여서 좀 더 잘 보이게끔 돋보기 역할도 해주는 거겠죠. 자, 이런 나레이션, 고대비, 화상 키보드, 돋보기 전부 다 접근성 센터. 장애인들이라든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컴퓨터를 이용하기 불편한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접근성 센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돋보기 기능을 이용해서 확대를 할 수 있다. 나레이터를 이용하여 화면에 텍스트를 소리내어 읽어줄 수 있다. 화상 키보드 등을 이용하여 마우스나 다른 포인터 등의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다. 자, 고대비 설정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맞습니다. 고대비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마우스 포인터하고 뭔 상관 있어? 스피커 아이콘 뭔 상관 있어? 자, 고대비는 컴퓨터 화면에서 일부 텍스트와 이미지 색상 대비를 강조하여 항목이 보다 뚜렷하고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시각장애인들 또는 돋보기 쓰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시각이 눈이 아예 안 보인다. 그러면 뭐 필요가 없는 거죠. 일부 시각장애인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마우스 포인터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36번에는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37번 문제. 자, 이 문제도 신유형에 해당되는 문제. 여기도 거의 뭐 유사도 하기도 하지만 신유형에 가까운 문제들인 것 같습니다. 자, 윈도우 7에서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 응답하지 않는다. 응답하라 1998 이런 거 있나요? 자, 응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작업관리자를 열어야 되겠죠. 작업관리자. 자, 이렇게 작업관리자를 열어서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이렇게 종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게 응답하라 199. 자, 그런데 컨트롤 시프트 ESC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시프트 ESC. 우리가 할 때는 보통 컨트롤 알트 딜리트였죠. 그래서 에이, 작업관리자 이거 아니거든. 내가 이건 확실하게 알거든. 그래서 2번을 했는데 에고 왜요? 자, 옛날에는 XP에서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 알트 딜리트 한번 눌러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컨트롤 알트는 왼쪽 선으로 누를 수 있죠. 근데 딜리트는 오른쪽 선으로 눌러야 돼요. 이게 두 손을 이용해야 되니까 좀 번거로워서 윈도우 7부터는 컨트롤 시프트 ESC 왼손에서 전부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키보드 컨트롤 시프트 ESC 쭉 있죠. 한 손으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 이렇게 해서 두 손으로 했던 거를 한 손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ESC가
맞다라는 겁니다. 또는 컨트롤 알트 딜리트를 누르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작업 관리자 시작을 또 다른 창이 나와요. 그래서 작업 관리자로 한 번 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딜리트보다는 컨트롤 시프트 ESC가 더 맞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작업 관리자로서 응용 프로그램에서 해당 응답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다가 정답이 되겠죠. 조각 모음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 이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거죠. 응답하지 않는 그게 아니라. 자, 37번에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8번 윈도우 7의 공용 폴더라고 나왔습니다. 공용 폴더. 자, 이 공용 폴더 문제도 기존에 똑같이 한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2014년 3회 때 동일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공용 폴더에는 자, 여기 보면은 라이브러리의 내용들입니다.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그런데 실제 경로가 자, 사용자 밑에 공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저, 사용자 밑에 공용. 여기 보면은 유저 공용 또는 공용을 퍼블릭이라고도 합니다. PUBLIC. 그래서 C 밑에 유저 밑에 U입니다. 유저 밑에 퍼블릭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또는 사용자 공용, 유저 공용이라고도 표시하고. 자, 실제 경로는 이렇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 두면 공유를 가능합니다. 공유. 자, 공용 폴더로 이동하거나 해당 파일에 대한 공유는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공유는 폴더에만 할 수 있습니다. 폴더. 자, 그래서 공용 폴더로 이동을 하거나 직접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공유를 시도하거나 그런데 파일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38번에는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고 39번 문제 원격 데스크톱 신유형입니다. 신유형. 자, 이 원격 데스크톱도 과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유형이냐고요? 내용상 신유형입니다. 내용상. 자, 원격 데스크톱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모든 프로그램의 보조 프로그램에 보시면 원격 데스크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원격 데스크톱 컴퓨터의 이름을 직접 연결해서 RDP라는 말이 있네요. RDP. 디스플레이에서 화면에 자, 원격에 있는 화면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 품질, 자, 해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해상도를. 자, 로컬 리소스를 통해서 원격에 있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컴퓨터에서 재생 안 할 건지, 원격 컴퓨터에서도 재생을 할 건지. 자, 이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격 데스크톱을 이용하여 원격 컴퓨터에서도 음악을 재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PDR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DR. PDR이 아니라 RDP라는 겁니다. 이런 건 모르죠. 내가 PDR인지 RDP인지. 그래서 신유형으로 분류를 시켜놨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원격, 리모트 그런 말입니다. 리모트 원격이죠. 데스크 프로토콜, 원격 데스크톱 프로토콜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원격이 리모트, 데스크톱이 D. 그래서 PDR이 아니라 RDP라는 거. 오타를 낸 건지 오타를 내서 자기도 모르게 답을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39번에는 1번이 틀린 내용이고 자, 아까 여기 사운드 재생, 원격 오디오 재생 현재 컴퓨터뿐만 아니라 원격 컴퓨터에서도 재생할 수 있다. 자, 그리고 한번 내용들도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40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뭐 09년, 12년, 14년 1회, 14년 3회에서도 동일 문제, 유사 문제들이 계속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서버넷 마스크에 대한 문제입니다. 서버넷 마스크. 자, 서버넷 마스크는 아까 우리가 여기서 잠깐 봤죠. 자, 어댑터 설정에 들어가서 로컬 영역 연결의 속성에 들어가서 자, TCP IP 속성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가져올 때 자, 자동으로 가져오면 DHCP입니다. 근데 여기서 IP 가져올 때 서버넷 마스크 게이트웨이는 뭐였죠? 게이트웨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용어들 잘 구별하라고. 자, 한번 보고 갈까요? 그러면 자, 먼저 DNS가 있습니다. DNS는 문자로 된 영문 주소를 www.naver. 이런 주소를 숫자로 바꿔주는 게 DNS죠. 자,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는 서로 다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거. 서버넷 마스크는 자, 여기 보시면 그 IP 주소와 결합하여 네트워크와 호스트 주소로 구별한다가 이 서버넷 마스크에 대한 용어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버넷 마스크는 IP 주소와 결합하여 네트워크 주소와 호스트 주소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한다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2014년 1회 PC 운영체제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3과목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빨리 정리 마무리하시고 3과목으로 컴온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